그럼에도 이제 재발이 또 워낙 무서운 암이니까 왜 이렇게 좀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많이 되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나쁜 간에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간암은 혈관을 또 침범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사나운 암인 경우에는 전이를 많이 하게 되고요. 간내 전이도 많고 또 새로 생기는 것도 많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간암은 완치가 좀 특히나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재발률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간암 재발률이 높은 이유와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치료의 권위자,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윤준 교수님과 함께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우리가 대가를 만나다 1편에서는 좀 간암 전반에 대한 이야기,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2편에서는요, 재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자료 준비해 주셔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간암이 7위의 암인데 실제로 위의 암 보면은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혈액 다 그렇게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들이 많아요. 여기서 5년 생존율이 낮은 암은 폐암과 간암, 췌장암, 담도암 이 네 가지가 문제인데 그 중에서는 간암이 두 번째에 해당을 하고 실제로 폐암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70대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간암은 60대, 50대에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이죠. 가정에서나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충격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률 위치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위. 대부분 죽느냐 사느냐. 죽는다는 건 굉장히 비극이니까요. 가족에서나 사회에서나 비극이니까 되게 2위. 남성이 많은 암이기 때문에 제가 남성의 예를 들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는 2위인 암이 되고요. 실제로 사회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1위라고 대개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간암의 원인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니까 언제 걸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거의 100% 만성 간염이 되고 시형 간염은 요즘에 많은 환자들이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90%가 만성 간염으로 가게 되고 비형 간염은 성인에서는 한 1에서 10%만 만성 간염이 되게 되죠. 비형 간염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C형 간염, 알코올, 그 다음은 대개는 비만. 간암 수술은 재발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발률을 보게 되면은 5년에 약 50에서 70%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너무 높죠. 이 말을 하면 선생님, 환자분들이 수술을 왜 해요? 재발 안 하는 30에서 50%는 완치가 되니까 수술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간 절제술을 해서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보면 수술이나 고주파열 응고술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간 절제를 할 때도 있고 아주 작을 때는 고주파열 혹은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때는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기도 하고요. 5년 생존율을 보더라도 간 절제와 고주파열 치료술이 거의 같은 성적을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열 응고술, 간 절제술, 간 이식술 세 가지는 우리가 목표가 완치. 그래서 근치적인 치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고주파 열 치료술의 비슷한 기술들, 뭐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직 거기까지 수준에 못 올랐지만 방사선 색전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들도 이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지만 근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작은 부위, 조금씩 넓은 부위를 잘라냄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은 간 이식 수술인데 공여자의 간을 이식을 받게 된다면은 받은 간은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부드럽고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간암 재발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세 부분을 이렇게 잘랐는데 요즘은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흉터 자국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평생이 트라우마가 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화학색전술인데 화학색전술은 되게 더 오래 살기 위한 치료, 항암화합요법도 더 오래 살기 위한 치료.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전이가 되거나 이럴 때는 되게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 이런 걸로 많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색전술 중에서 하나는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방사선 색전술은 좁은 부위에 아주 강력하게 집중시켜서 완치를 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주 큰 간암인 경우에는
더 오래 살기 위한 치료를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진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데는 뭐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신 치료법들도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초기에 주셨습니다.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뭐 늦게 발견하면 그 순간에도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종양에 이제 전극을 삽입해서 전기 영동을 한다든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서 태워버린다든지 고주파를 흘려서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흉터가 거의 없고 그 다음날 회복해서 퇴원을 하십니다. 수술보다는 훨씬 더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적어서 그래서 항암화합요법의 개념은 수술이 바로 가능한 경우 수술을 하고 보조항암요법을 하기도 하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행을 해서 간암을 작게 만들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전이가 많이 돼 있고 뼈에도 전이가 돼 있으면 처음부터 고식적인 항암요법을 하게 돼서 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래서 5년 생존율 치료를 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남자 여자 전체에서 보면은 제가 92년도에 의사가 네. 됐는데요. 아까 30년 되셨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5년 생존을 하시는 분들이 와.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4명이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10명 중에 거의 5명이 5년 생존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점점 오래 만나게 되고 옛날에는 섭섭했어요. 좀 친해지면은 돌아가시고 친해지면 돌아가시고 이제 환자분들이 아유 김 교수님 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기가 힘들어서 못 오겠어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굉장히 뭐랄까 기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정말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럼에도 이제 재발이 또 워낙 무서운 암이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좀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많이 되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잡초가 났을 때 잡초를 뽑았다 그래서 잡초가 또 안 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잡초가 나죠. 나쁜 간에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치료를 해야 돼요. 나쁜 간도 치료를 해야 되고 간암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간암은 혈관을 또 침범을 많이 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전이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사나운 암인 경우에는 전이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간 기능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간 내 전이도 많고 또 새로 생기는 것도 많고요. 아무리 억제를 하더라도 만성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하면서 또 간암을 만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미세전이라는 말은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전이가 되어 있는 일어나고 거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되게 이제 간암이 크면 되게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간 내는 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전신 전이도 많이 하지만 간 내 전이를 많이 일으켜서 아무리 수술로 잘 제거를 하더라도 간암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 후 보조적 치료 및 전신항암 치료, 최근 이제 전신항암 치료는 면역항암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수술 후 보조적 치료는 면역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전이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암 수술 후에도 10년이 지나도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암 수술 후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재발을 조기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조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5년에 50에서 70% 정말 많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간암은 치료 한 번이 어려워서 돌아가시는 병이 아니고 그분이 재발을 안 하면 완치가 되는 거지만 10명 중에 5명이나 7명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재발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항상 치료를 했더라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OX 퀴즈인가요? 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교수님 네. 문제를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주시죠. 내볼까요? 네. 술이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워낙 강조를 해주셔서 이거는 제가 답을 좀 알 것 같은데 네. X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비형 간염 바이러스, 두 번째는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 네. 간암은 간 절제술을 시행하면 대부분 완치된다. 오늘의 주제가 재발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강조를 해주셔서 일단 X로 가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답입니다. 재발률이 50에서 70% 5년에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보조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꼭 항바이러스 치료, C형 간염 치료, B형 간염 치료, 금주, 체중 조절, 당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재발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을 해라, 수술을 해라 꼭 하셔야 됩니다. 수술 하나는 50%는 완치되는 겁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재발을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재발하면 또 재발 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치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보조요법이 필요하다. 간암의 재발률이 높은 이유, 보조 치료가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간암에 대한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